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 앞에 있는 일렉트로 콤파니에트의 신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ECI 6DX MK2. 여기서 이제 ECI라는 것은 일렉트로 콤파니에트 인티, 이 6라는 모델, ECI 6라는 모델은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버전업이 됐기 때문에 아마 ECI 6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최근 버전은 좀 다릅니다. 그전하고 어떤 내용이 보강이 됐고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 콤파니에트는 외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화려하거나 럭셔리한 쪽을 지향하지는 않고 완전 실속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이제 외장, 이렇게 특히 전면 패널 같은 때 색이 변색되거나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그런 럭셔리한 맛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제품 하나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파워앰프인지 프리앰프인지 뭔지 참 구분하기가 애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상당히 이제 이런 단추들도 상당히 심플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식으로 치면은 인티앰프지만은 여기에 DAC하고 스트리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개념으로는 이제 스피커를 뺀 거의 올인원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올인원이란 말이 사실 그 요새 유행하긴 하는데, 이렇게 제품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D 방식을 많이 또 쓰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앰프들 보면은 아날로그 입력단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뭐 3.5mm 잭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니까 사실 정식 오디오라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클래스 D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 제품들이 제품을 이제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출력을 보장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왠지 소리가 좀 얇고 또 저역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거든요. 지금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음질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일렉트로 콤파니에트, 좀 발음하기가 이제 복잡하니까 제가 줄여서 EC라고 하겠습니다. EC에서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날로그 프리 파워 앰프 또 인티 앰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디지털 시대에 과연 그 현재 어떤 유행의 흐름과 그 다음에 EC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런 기술적인 면들, 음악적인 면들까지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번에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칭찬할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클래스 AB 방식이라는 부분도 이번에 이제 충분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아주 그 쓰기 좋게 일종의 최적화되어 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나이가 든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또 이런 계통을 잘 모르는 분들도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 EC라는 회사는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인데, 사실 노르웨이라는 데는 유럽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독일보다 더 비싼 데가 바로 이제 스위스고, 스위스보다 더 비싼 데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그 물가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순수하게 100% 노르웨이 그 메이드 인 노르웨이의 어떤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가격대는 이렇게 경쟁력 있는 그런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뭔가, 이게 사실 그 10여 년 전에 제가 EC를 방문할 때 가졌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장은 도심에 있지 않고 외딴 섬에 있고, 그리고 그 모회사가 있더라고요.
요 회사가 2007년경에 그 웨스트 컨트롤이라는 회사에 이제 산하로 들어가는데, 웨스트 컨트롤은 이제 전자 쪽, 특히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가보니까 CNC 머신이라든가 SMT라든가 아주 그 엄청난 장비들도 많이 이제 갖춰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숙련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 회사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그 EC의 제품 뭐 한 1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은 웨스트 컨트롤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투입이 돼 가지고 그 현장 관리를 하면서 납기를 맞추는 그런 면에서는 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 배경, 그 베이스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웨스트 컨트롤의 한 부분으로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회사가 튼튼하기 때문에 또 미칼이라는 분이 오디오에 대한 어떤 확신, 또 본인이 이분은 사실 어릴 때 음악도 연주를 했었고 악기 연주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난생 처음 산 앰프가 또 EC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죠. 사실 웨스트 컨트롤 같은 회사를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그 오디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그 E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지켜가면서도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제품을 만든다. 그런 게 그 미칼이란 분이 가지고 있던 숙제였는데, 이번에 이 제품을 받아보니까 정말 그 숙제를 훌륭하게 풀었다, 제대로 풀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씨는 70년대 초에 혜성과 같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마크 레빈슨이라든가 크렐이라든가 제프 롤랜드라든가 뭐 스레시홀드 그런 하이엔드 앰프 회사하고 같은 레벨의 기술력과 명성을 가지고 쭉 그 활동을 하던 회사였는데, 이제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다른 회사들은 뭐 CD 플레이어라든가 DAC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한 데 반해서 이 씨는 상대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칼이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바로 그 디지털 분야,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들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제 흡수해 보자.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이제 오디오 쇼를 쭉 가보니까 오디오 외가들이 대부분 늙었고, 다음 해에 가도 똑같은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 해에 가도 똑같은 얼굴이 나오고, 매년 나이만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애호가들 시장만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뭔가 방향 모색을 해야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칼이란 분이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쪽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됐는데 국적이 무려 14개국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 따지지 않고 이런 분야에 이제 기술이 있거나 능력 있는 분들은 아낌없이 초빙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외딴 곳에서 마치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 보면 또 글로벌한 뭔가 그 어떤 그림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게 상당히 그 그림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제품의 모델명이 ECI6DX MK2라고 했잖아요. 저도 말하는 저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보가 좀 있어요. ECI6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고, 그것은 인티앰프입니다. 그리고 ECI6에다가 DAC를 삽입한 모델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6D라고 합니다. 6D. 그리고 그 DAC에다가 다시 또 스트리머를 또 추가한 버전, 그게 DX가 됩니다. 그러니까 3세대째가 바로 6DX고 6DX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MK2.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온 거니까 총
네 번째 그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작인 6DX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최신의 포맷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다시 또 이제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선은 사실 제가 놀란 것은 사실 이게 들어보면은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겁고 내부를 보면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역시 아주 강력한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500VA급이니까 실제로 출력으로 치면 한 300W 이상의 앰프에다가 이제 쓰는 그런 강력한 전원부인데 이 제품은 8옴에 125W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부를 튼실하게 했고 그 다음에 커패시터 쪽도 약 8만 마이크로 패럿 정도니까 거의 그 배터리 전원에 버금가는 뭐 배터리까지는 말하기 힘들겠지만은 거의 그에 못지않은 그런 전원 공급 능력. 그러니까 아주 클린한 전원을 그때그때 스피커가 요구하는 만큼 얼마든지 델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튼실한 전원부를 갖추고 있다. 사실 아날로그 앰프에서 출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원부거든요. 그리고 전원 트랜스의 용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패시터의 용량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아주 그냥 힘이 남아돌 정도로 풍부하게 여기서는 전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앰프의 출력이 8옴에 125W고 4옴에 200W지만은 2옴까지 대응을 합니다. 그때는 370W까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앰프의 어떤 그 스펙을 볼 때 대개는 8옴하고 4옴을 기술을 하는데 굳이 2옴까지 기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저임피던스 스피커도 구동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 좀 극단적인 형태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떨어지는 제품도 우리는 구동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4옴 정도에서 그치는 스펙이라면은 사실 저임피던스는 힘들죠. 출력이 아주 높아도 그럴 경우에 이제 뻑이 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출력은 일반 인트앰프 수준이지만은 저임피던스 대응력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전원부도 충실하고 그래서 음악이 좀 더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그 몰아칠 때 에너지도 거뜬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파트가 상당히 우수하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그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로서 꾸준히 이 씨가 자리매김한 그런 그 어떤 근원적인 또 근본적인 기술력은 여기서 충분히 갖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사실 아날로그 입력단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올인원 형태라고 그러면은 아날로그 입력단 하나 정도만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 XRL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밸런스 RCA도 3개나 됩니다. 그 3개의 RCA 중에 하나는 홈시어터용으로 해가지고 바이패스가 돼요. 그러니까 AV 앰프랑 연결하면은 바이패스 쪽으로 연결하면은 프론트 스피커만 쓰고 이쪽으로 그 다음에 볼륨은 AV 앰프 볼륨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인트 앰프의 볼륨과는 상관없이 바이패스가 있고 또 프리 아웃단도 갖추고 있는데 RC하고 XLR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가 출력을 좀 높여야겠다 그러면 이제 같은 회사에 좀 출력이 높은 앰프를 쓰면은 이 제품은 이제 프리와 스트리머 또 DAC 그런 기능으로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쪽 기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그 왕창 그 판가리를 하기보다는 업그레이드 할 때 파워만 일단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입력단을 보면은 USB가 하나 있고 여기서 외장 하드를 연결하면 여기서 읽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단자가 2개 있고 토스링크 단자가 또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스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 TV 거기하고도 연결해서 그 음성 출력을 쓸 수 있으니까 TV하고도 이제 연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USB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용도가 높죠.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서 자랑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스트리머인데, 이 제품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룬 레디가 됩니다. 그러니까 룬 레디를 쓰면은 기존의 그 스트리머 회사 걸 다이렉트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음질상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달 커넥트 기능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쪽에 다양한 음원을 저장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타이달 커넥트로서 이렇게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고, 또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나스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 있는 자료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MK2로 진화하면서 좀 좋아진 내용이죠. 제 경우에도 이제 한 6TB, 6TB 정도의 용량에다가 다양한 그 음원을 저장해 놨는데, 이런 제품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그 외장 하드를 통해서 그 소스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또 다양한 디지털 파일도 있습니다. 웨이브라든가 MP3, 뭐 AAC2, DSD도 이제 128 정도까지는 읽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트리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또 특징이고, DA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192가 기본이고 프로세싱도 24192입니다. 근데 사실 스펙을 더 높게 책정한 회사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들어보면은 24192만 해도 아주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24962거든요. 그래서 24192 정도면은 뭐 스튜디오 사양 못지않게 충분하게 즐길 수 있는 용량이고, 확실히 CD보다는 24192 파일이 제가 듣기에는 음질상으로는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음질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두꺼운 그 설명서 때문에 이제 기가 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아주 사용이 간단합니다. 뒤에 이더넷에다가 랜선을 꽂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휴대폰에서 EC에서 제공하는 이제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바로 컨트롤하면 됩니다. 뭐 굳이 사람을 부르거나 뭐 전화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괜찮고요. 그 다음에 DAC에도 여러 가지 연결 단자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뭐 CD 트랜스포트 같은 걸 하나 연결하면은 또 CD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다가 이제 포노 앰프를 하나 구하면 이제 턴테이블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확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능 중심으로 가지 않고 필요한 기능만 담아낸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확장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청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결한 그 스피커는 포칼의 소프라2. 이 제품 우리 애호가들 많이 좋아하시죠. 제품 사이즈도 적당하면서 저역의 어떤 양감도 충분히 나오고, 그 다음에 베릴륨 그 트위터의 매력도 있고, 쉽게 구동하면 또 쉽게 구동이 되고,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한 스피커입니다. 제만 내기는 또 만만치가 않은데, 특히 그 포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미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 그것도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인데, 이 제품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에 총 4개의 곡을 골랐는데, 우선 제 느낌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은 것은 그 말러의 교향곡 5번 중에 그 아다지에토 부분을 미샤 마이스키라는 첼리스트가 연주한 건데, 그러니까 교향곡이라는 아주 거대한 편성을 아주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첼로가 그 핵심적인 그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이제 포맷입니다. 첼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고 매혹적인 그런 표현력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가. 특히 말러의 아주 그
막 그 투티에서 몰아치는 어떤 극한의 슬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거기가 이제 그 시청의 핵심인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런 그 주력이 되는 그 첼로의 표현력이 아주 좀 상당히 잘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매우 디테일하게 이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판을 짓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활로 현을 긁을 때 그런 이제 치차름 같은 거, 그런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인템프 영역에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은 잘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악기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적막함, 그리고 그 각 악기들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악기들의 포지션이나 음색 같은 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주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떨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들은 건 이제 브람스의 교향곡 3번 3악장인데, 요것도 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멜랑콜리하다고 할까. 원래 이 음악은 그 2악장이죠. 2악장은 옛날에 그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그 여류 소설가, 프랑스의
아주 그 재미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소설에서 그게 나중에 영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 소설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연애 소설인데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뭐 그런 이제 약간 통속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소니 홉킨스가 나오고 연상의 여인으로 이제 잉그리드 버그만 상당히 연기도 좋았지만 그 중간중간 나오는 이 음악, 이 악장의 음악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아요. 마침 있길래 제가 골랐는데 이 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가지고 여러 명의 지휘자 찾아서 들어봤는데 카라얀이 제일 나았습니다. 근데 마침 카라얀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그 극적인 대비, 그 다음에 그 몰아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막 그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은 카라얀 연주가 저한테는 아주 그 매력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보시고요. 사실 뭐 악기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은 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서정성이나 어떤 그 정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 녹아 들어 있는지 그런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 앰프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공이 있어요, 확실하게. 세 번째 곡은 이제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이거야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제가 구태여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오디오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역시 보컬이다. 보컬이 얼마만큼 그 흡인력 있게 다가오느냐. 그렇지만 이제 빅마우스는 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또 보컬이 강조가 되면은 이것도 왕왕거리고 듣기 이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미묘한 대목인데, 보컬이 살아 있으면서도 그 제 크기의 보컬, 보컬이 너무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그러니까 요 밸런스 잡기가 정말 어려운데, 요 제품은 제가 다른 조합에서 들은 것보다는 보컬의 호소력은 상당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보컬 스피커에서도 이렇게 중역대에서 아주 그 알맞은 형태의 아주 그 침투력이 높은 보컬이 나오는구나. 이 부분이 제가 상당히 놀랬고요. 이 여자가 사실 허스키하고 그다음에 뭐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는 아니지만은 음색이나 발성이 좀 개성이 있고 매력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맛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악기들도 이렇게 밸런스가 좋고 아주 그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꽉 짜여진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그 악기 간의 그런 위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참 잘 설정돼 있다. 이 점이 개인적으로도 좀 좋게 들었습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I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ll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2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마지막으로 야신타의 데니보이. 이건 곡의 한 전반 반 정도는 이제 무반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컬의 표현력에만 치중된, 전반부는 그렇게 하고 후반부에 악기가 따라붙는데, 사실 무반주로 노래한다는 것이 가수로서는 죽을 맛이거든요. 아무런 도움 없이 자기의 기교와 또 리듬, 템포, 그리고 어떤 대목에서는 그것을 다시 또 뒤 엉킨다고 그럴까,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절해가지고 또 박자 조절을 해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디테일한 부분들, 마치 현미경으로 본 듯한 뭐 숨소리라든가
아니면 침을 삼킨다거나, 그리고 약간 강하게 발성하면 그 마이크 통해서 스튜디오에서 잔향이 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밀하게, 아주 그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 앰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구나. 그래서 저 포컬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아주 잘 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And tell me that you love me, and I shall sleep in peace until you come to me. 후반부에 악기들이 가세했을 때 아주 꽉 짜여진 느낌으로 빈틈없이 이제 몰아치는 부분에서 이 제품이 인티란 형태, 또 어떤 면에서는 올인원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그 아날로그 앰프의 기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퀄리티가 나온다. 스티머나 DAC도 훌륭하지만 역시 그 바탕은 앰프다. 그걸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칼이란 분이 그때 만났을 때 자기가 원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이것을 이런 수준으로 완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이런 포맷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한계나 음질적인 한계를 돌파했다는 점도 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클래스 D 방식이 아니라 클래스 AB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전원부에 대해서도 아주 풍부하게 그 지원을 해가지고 스피커를 아주 자연스럽게 구동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주 좋고, 또 여러분들이 앱을 이용해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아주 그 최적화시켰던 부분, 이것도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사실 EC의 제품들은 이제 디자인이 거의 뭐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이전 버전하고 구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에 대해서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아주 화려한 제품, 비싼 제품보다는 실속 있게 그 제품을 디자인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디오를 켰을 때 오디오가 눈에 띄는 것보다는 음악이 들려야 된다. 근데 오디오가 너무 화려하면은 음악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음악 자체를 높은 퀄리티로,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으로 즐기고 싶다 그럴 때 저는 이런 EC의 제품, 특히 이 제품은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EC의 신제품
ECI 6DX MK2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다 보시면은 좋아요, 알림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잊지 마십시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